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인호수는 신금, 신자지는 을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보드마카가 지금 다 떨어져서요. 영상을 올려야 되겠는데 그 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득이하게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포맷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원래는 이거보다 글씨 잘 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끝까지 들어봐 보시면은 대단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우선은 삼합이라 그러죠. 삼합은 저는 이제 하늘의 기운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호술 그리고 신자진 이 두 친구들은요, 어떤 독특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인호술은 화국이고요, 그리고 신자진은 수국이죠. 이게 왜 독특한 코드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생목, 그죠? 수생목 그리고 목생화, 죄송합니다. 목생화, 그리고 화에서 금으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왜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죄송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오행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토죠. 토는 제가 색깔로 컴퓨터를 하니까 차별화를 둬서 토가 있어가지고 수생목, 즉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요,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데 여름에서 바로 가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화생토를 거쳐서 토생금으로 갑니다. 여름에서 왜 가을로 바로 갈 수 없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또 찾아보시면은 좀 흥미로우실 것 같으세요. 아무튼 이 토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눈에 보이는데 토와 관련된 계절은 우리가 따로 지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보시면요, 요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양에서 빨간색으로 양에서 여름은 양이니까요,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결실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다. 또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는 저절로 됐지만 죽음으로 가는 것은 두렵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양기운을 토가 중화시켜서 토생금으로 연결시킨 다음에 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기운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인호술 신자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토가 금으로 갈 때 결국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제 이렇게 가죠. 즉 이 화기운은 금기운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화기운으로 인해서 금기운이 손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건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토가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토가 개입을 해서 이 강한 화기운을 다 흡수하고요, 그리고 이 강한 화기운을 띠면서 뜨거우면서도 토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이 토기운으로 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내는 게 경금인데요, 이 신금 같은 경우는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기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빨간색으로 화기, 특히 정화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생목으로 가는 이 현상도 단순히 수생목은 생명을 만든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생명을 만드는 게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인고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여름에서 즉 내가 막 무언가를 펼쳐내고 가을 즉 결실을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가 가운데 개입해서 중화를 시켜주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완성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신금을 완성품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완성품에는 화기가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화기운이 금기운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이유가 경금을 재련해서 신금으로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신금은 완성품인데 이 완성품에다가 아주 뜨거운 열기인 정화를 갖다 댄다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일간들이 정화가 지장간에 있거나 또는 천간에 올라온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대단히 심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각설해서요. 그럼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그런데 간과할 수 있는 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시 이제 아까 전에 그렸던 그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가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그린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 화기운이 강한 양기운이다 보니까 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그래서 이 토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중화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화제 역할을 해주는데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화기운, 특히 강한 정화가 들어오면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수생목이 거저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자묘형살입니다. 명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묘형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요 지장간 안에 임계수가 있고요. 그리고 묘목은 지장간 안에 갑, 을목이 있죠. 자, 갑목은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이 강한 수기운을 다 빨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을목은 이미 우리가 습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물기를 먹었다 보니까 강한 물기운이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을목이 손상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경진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월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을목이 들어가 있죠. 네, 을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자묘형살이 일어나는 원리를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을목은 습목인데 이 많은 물기운으로 인해서 을목이, 사실 개수는 많은 물기운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요 임수는 많은 물기운입니다. 양간이니까요. 그러면 이 임수로 인해서 을목이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 임수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임수로 인해서 을목이 손상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처럼 묘년일 때는요, 결국에는 임수,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식신이 되겠죠. 그리고 을목은 정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같은 만약에 계묘년이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응용하실 때 임수로 인해서 을목이 문제가 생긴다. 자, 임수로 인해서 을목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명식이 건명이라면, 즉 남자라면요, 식신은 육친적으로 장모님이 됩니다. 장모님으로 인해서, 여기가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 속에 정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장모님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자묘형살의 원리입니다. 다시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화가
금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신금은 자칫 잘못하면은 손상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수생목은 대단히 편해 보이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자묘용살의 원리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을목이 손상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이 손상되는 형태가 다릅니다. 방금 전에 이 화에서 금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화로 인해서 손상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요, 화극금, 여기에서 이제 금을 의미하는 건 신금이겠죠. 여기서 화가 의미하는 건 정화고요. 화극금으로 인해서 이 신금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반대, 생하는 데 있어서 을목이 손상되는 거는요, 임수가 수생목을 하는 과정에서 을목이 손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생목. 자, 어때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화극금, 극하면서 신금이 손상이 되고요. 왼쪽은 생하면서 을목이 손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얘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삼합을 한번 적어볼게요. 삼합을 적으면은 해, 묘, 미, 목국, 그리고 이노술, 요거는 좀 거리를 띄어서, 네, 이노술, 그리고 옆으로 가서 사유축, 그리고 또 옆으로 가서 신자진. 자, 삼합을 제가 방금 적었습니다. 자, 요 지장간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묘미 같은 경우는요, 무, 갑, 임이 있고요. 묘목은 갑, 을이 있고요. 미토는 정, 을, 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해 중에 갑목을 저는 신금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보죠. 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 음에서 양에서 음으로 간다라는 거는요, 그 반대 세력들이 오히려 크게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자, 시작은, 여기가 시작이니까요. 해수가 생지. 시작은 금으로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목기운으로 간다. 요거는 제가 색깔을 좀 넣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목기운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노술도 제가 지장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 병, 갑, 그리고 병, 기, 정, 그리고 신, 정, 무. 자, 여기도 요 인중의 무토는요, 개수의 기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즉 수기운입니다. 자, 그런데 수기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기운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죠. 자, 사유축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축은 무, 경, 병, 그리고 경, 신, 그리고 개, 신, 기. 네, 빨리 쓰느라고 글씨가 좀 개판입니다. 자, 이때 사중의 무토는 을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무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물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금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음과 양이라는 건 서로 크로스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는 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으로 간다. 여기는 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사유축 같은 경우는 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으로 간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수국이니까 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장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 임, 경, 그리고 임계, 그리고 을, 개, 무. 자, 저는 신중의 무토는 정화의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결국엔 화로 시작을 했죠. 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음양의 이치예요. 왜냐면 금으로 시작하면 목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 수로 시작하게 되면은, 네, 표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요 색깔, 네,
금으로 시작했으니까 결국에는 목으로 가는 거고요. 수로 시작했으니까 결국에는 화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으로 시작했으니까 금으로 가게 되는 거고, 화로 시작했으니까 수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아니 인신사회 안에 있는 무토가 왜 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 요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인사 신해, 얘네들은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작이죠. 자,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무토들은요, 이 무토라는 녀석은요 특정한 계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절과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장간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여기라 그러죠. 여기 here. 죄송합니다. 네, 요거 아니고요. 네, 남아있는 잔여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여기운. 잔여기운이라는 건 뭡니까? 그 이전 계절의 기운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봄에 바로 이전 계절은 뭐였죠? 겨울이었죠. 그럼 겨울을 상징하는 천간은 임수하고 계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겨울 끄트머리에는 임수가 아니라 계수가 힘을 발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가 계수의 기운이다. 자, 보시면은 인중의 무토가 계수의 기운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자, 마찬가지로요. 사화는 여름의 시작이죠. 그러면 지난 계절의 잔여 기운은 봄 기운이 됩니다. 봄 기운은 간목하고 을목이 있는데요. 당연히 간목은 봄이 시작할 때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을목의 기운이 되겠죠. 또 이것도 보여드리면요. 사화는 사중의 무토는 을목의 기운이다. 자, 그리고 신중의 무토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사실 정화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왜? 병화와 정화의 기운이 여름 기운인데 잔여 기운이니까 당연히 정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겠죠. 왜? 가을의 바로 전 계절이 여름이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겨울의 시작에서 이 지장간의 여기, 즉 지난 계절의 잔여 기운은요, 당연히 경금하고 신금 중에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합을 말씀드릴 때 해묘미는 결국에 금으로 시작했지만 목으로 간다. 인후술은 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화로 간다. 사유축은 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금으로 가고, 그리고 신자지는 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수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서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게 약간 좀 군더더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네. 군더더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 지우개로 지우다가 이렇게 지우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제가 삼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지장간을 요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인호술은요 요 안에서 화기운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기운은 당연히 사그라드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인호술이니까. 근데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요, 이 신금은 화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부서질 수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자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신자진도 보시면 을목이 여기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물기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임수 때문에 을목이 훼손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인호술은 결국에는 신금이 훼손될 수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호술은 신금의 훼손. 자, 신자진은 을목의 훼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을목이 훼손되나요? 그거는 제가 아까 자묘영살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해묘미하고 사유축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똑같은 위치, 이 위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정화는요 훼손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다화식돼서 이 정화가 식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호술에 있는 신금하고 신자진에 있는 을목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즉, 요 정화는 그 훼손이 조금 덜하다라는 거죠. 왜 제가 덜하다라는 표현을 드리냐면은 이 불기운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요, 이 정화가 약해지게 됩니다. 목담화식이라 그러죠.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이 아니라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불이 꺼진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사유축 같은 경우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경금하고 신금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래서 금생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덜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금생수 하니까 훼손 안 당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면밀히 보면요, 우리가 이 수기운을 어떤 계곡물이라고 한번 볼게요. 계곡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때 경신금을 돌멩이라고 한번 볼까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돌멩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물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한 가지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 해묘미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정화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유축은 금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개수가 흐르지 못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아무튼 나무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목생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아무리 개수가 혼자 있더라도 돌멩이죠. 돌멩이들이 금생수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호술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신금이 강한 화기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자진 같은 경우는 강한 수기운으로 인해서 을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한번 숙지해 보시고요. 해묘미는 정화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유축은 해수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좀 정도가 덜하다. 하지만 인호술은 정화가 신금을 극하기 때문에 신금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신자진은 임수가 을목에 강한 물을 줌으로써 을목에 훼손이 오므로 을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응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화일간이다. 그런데 병인일주고 인오술이 있는 명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신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때 병화일간 입장에서 신금은 정제가 됩니다. 그러면 부인 또는 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는 이 정제는요, 부친의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를 뜻해요. 그러면은 이제 고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고모가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병화일간인데 병호일주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임목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대운으로 술토가 딱 들어와요. 그럼 술토 안에 신금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면 인호술이 성립되는 대운에서는 이 신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이 신금을요, 십성을 붙이면 이렇게 되겠지만 건강적으로는요, 이 신금이 면역력, 그리고 호흡기, 또는 여자분이시라면 갑상선, 그리고 콩팥, 그 중에서도 부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응용하는 게 너무 쉽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정제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건강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다르게 응용을 해볼게요. 병화일간이고 병술일주예요.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면은 응용하는 것도 쉬워지죠. 병술일주면은 이 안에 신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라는 운이 들어왔다. 그럼 오술 반합을 하면서 임목이 없을지라도 요 안에 있는 정화가 신금을 극해버리게 되죠. 가뜩이나 술 중에는 정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극을 하고 있는데 오 운이 들어오게 되면 오술 반합을 하면서 이 정화가 또 가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병술일주면
오라는 운이 들어왔을 때 신금, 정제 또는 건강적으로는 신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신자진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진 어떻게 볼까요? 신자진을 뭐 무토일간인데 무신일주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운으로 진토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았잖아요. 요 안에 이 임수들이 진중에 있는 을목을 훼손시키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토일간 입장에서 을목은 정관이 됩니다. 그러면 직장, 뭐 집안 또는 뭐 신랑, 뭐 남자친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건강적으로는요, 이 을목이 이야기하는 게 신경, 근육, 그리고 어떤 발달계입니다. 그럼 만약에요, 여러분들 중에 신자진이 있는 명식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목기운과 관련된 이런 부위들을 조금 신중히 생각하시면서 건강관리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단히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요, 결론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술 잠시만요. 칠판을 100%로 맞추고, 네, 인호술이 성립되면은 화가 세지니까 우리가 수기운이 고립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신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신자진, 이게 모이게 되면은 을목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요, 세 글자가 꼭 뭉쳐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았잖아요. 임목이 없더라도 이렇게 돼도 신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적으로든 십성적으로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봐봐요. 제가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요 신금은 정화가 극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신자진은 임수가 수생목을 너무 과하게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약간 촉박합니다. 네. 만약에 인술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이 신금을 대단히 강하게 극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오술이 있으면은 임목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 신금은 요 정화의 극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신자진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임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자진 같은 경우는요, 진토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안에 있는 개수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신진 반합을 했다, 이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임수가 있으니까. 임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금이 아니라 자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 안에 임수가 있죠. 그럼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적으로든 십성적으로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대단히 좀 흥미로운 그런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유축 같은 경우도 이제 원리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사유축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무가 지장간 안에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정화가 꺼지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요, 한 글자만, 아까 인호술하고 신자진처럼 한 글자만 있어도 된다, 즉 반합만 돼도 된다가 아니라 목다화식이잖아요. 나무가 너무 많아서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럼 해묘미가 다 뭉쳐야지만 이 정화가 약간 문제가 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유축 같은 경우도 금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물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시냇물인데 돌멩이가 너무 많이 있으면요, 오히려 물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럼 해묘미나 사유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세 글자가 다 뭉쳐야지만 된다. 어때요? 그럼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죠. 왜냐면 인호술하고 신자진은 세 글자가 다 뭉치지 않아도 어떤
특정 조건만 성립되면은 여기서는 신금, 여기서는 을목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해묘미하고 사유축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글자가 다 뭉쳐야지만 정화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유축도 사유축이 다 뭉쳐야지만 개수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인호술하고 신자진 입장에서 억울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것도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철학적인 사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행동을 하면서 결실을 보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에서 금으로 가는 경우에도 우리가 시작하는 데에도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생명을 잉태하는 데도 희생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진 인호술, 신자진 인호술에서 유독 어떠한 희생이 더 크게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요? 너무 전문적이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한번 다른 거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인호술이 있으면 건강적으로든 십성적으로든 이 신금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신자진이 있으면 건강적으로든 십성적으로든 을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어려우시다. 그러면 이제 몇 번 조금 이렇게 두 번, 세 번 봐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빠이용.